드라마에서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아주 좋았잖아요. 또 서울대 로스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에서는 대형 로펌에 이미 컨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안녕하세요, 서범석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님, 최근에 바르게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 드라마 보셨어요? 드라마 봤습니다. 요즘 핫하잖아요. 네. 진짜 궁금한 게 그런 네. 드라마들을 볼 때마다 이게 현실 고증이 잘 반영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그럼 네. 이런 게 좀 궁금해서 이제 저희가 같이 리뷰를 해볼 건데요. 네네. 좋죠. 변호사님이 보셨을 때 그 드라마 현실 고증이 좀 많이 반영됐나요? 제가 뭐 드라마를 뭐 아주 많이 보는 건 아닌데 법정 드라마 한 번씩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정말 잘 만들어진 드라마 같아요. 변호사 업계에도 잘 반영이 되고 재판 절차나 이런 것들도 많이 검수를 받은 것 같아요. 오, 네. 그럼 웰메이드 드라마 한번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해볼 건데 네네. 그 작중에 그 우영우 씨가 서울대 로스쿨 1등에 네네. 1500점 이상을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 팀장이 처음에는 약간 무시 아닌 무시를 하려고 했는데 대표가 그런 식으로 얘 데리고 오네야 뭐 네네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로펌에서 어떻게 데리고 오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던데 이런 로스쿨 졸업생들이 다 이제 졸업을 하고 이제 로펌을 갈 거잖아요. 네네네. 그게 어떻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단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법연수원 나와서 좀 다르긴 한데 로스쿨 나온 변호사들이랑도 이렇게 얘기해 보면 뭐 대동소이한 것 같아요. 대동소이한 것 같아서 뭐 그때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자면은 로스쿨 3학년이 되는 거죠. 3학년이 되는 그 해 초반에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펌이라고 하는데 확정이 되는 거죠. 컨펌이 됩니다. 사실 컨펌이 된다는 게 한 2학년 말 정도부터 해가지고 이제 원서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유명한데 아시죠? 우리나라로 치면은 김앤장, 네. 김앤장부터 해갖고 한 5, 6위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는 이미 어느 정도 성적이 잘 나오고 내가 갈 수 있을 것 같다 이 정도 되는 학생들은 원서를 냅니다 이미. 그래서 원서 내면은 거기서 이제 채용 담당하는 사람들이 괜찮은 이제 친구들한테 연락이 하는 거죠. 그래서 면접을 봅니다. 면접을 보통 보면은 좀 좋은 식당 같은 데서 밥을 먹는 그런 식으로 면접 보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와서 변호사로서 정말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약간 그런 것들을 이제 보는 걸 하고 3학년 로스쿨 그 변호사 시험이라고 하죠. 그거 치기 전에 이미 확정이 나 있어요. 그 전부터 아마 거기서 일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변호사 시험 합격하면 약간의 그냥 통과 의뢰 정도 그런 느낌인 거고, 이미 우수한 인재들을 먼저 데리고 간다 그런 느낌으로. 그러면 변호사님, 네. 대부분의 로스쿨생들은 이미 졸업하기 전에 다 자기가 갈 곳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대형 로펌들은 이미 먼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컨펌이 되는 거고, 나머지 펌들은 이제 거의 이제 시험 칠 때 대한 변호사 협회에 보면은 공고를 올리는 데가 있어요. 채용 공고를 올리는 거예요. 우리 채용하니까 원서 내세요 하는 거예요. 그럼 변호사들이 한 군데부터 해서 뭐 10군데 이렇게 계속 원서를 내는 거죠. 거기서 이제 가서 면접 보고서 이제 또 합격하면은 거기 가는 거고, 그런 식으로 채용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럼 아까 성적이 좋거나 그 네네. 우수한 인재들은 대형 로펌에서 먼저 컨택이 온댔잖아요. 네네. 그럼 이제 여기서 궁금한 게 그 우수한 인재의 기준점이 뭔가요, 도대체? 보통은 이제 성적이 될 수도 있을 거고, 뭐 현실에서 본다면은 학벌도 무시할 수 없을 거고요. 그리고 그 전에 경력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겠죠. 저희 같은 이제 경찰대 나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 경찰 경력이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그런 거를 원하는 펌이 있겠죠. 저희 같은 경우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연수원 성적도 있을 수 있고, 드라마에서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성적이 아주 좋았잖아요. 또 서울대 로스쿨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에서는 대형 로펌에 이미 컨펌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지만 아주 특이한 경우로 이게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조금 불리해서 계속해서 이제 취업이 안 됐던 거고, 거기 이제 드라마에 보면은 뭐 6개월 이상 지난 그 시점에 이제 됐던 것 같아요. 예전 같으면은 판사로 바로 갈 수 있는 성적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판사를 경력 판사만 뽑기 때문에 판사로는 못 가는 거죠. 로스쿨 졸업생도 판사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사법연수원이 없어졌기 때문에 로스쿨 졸업생이 당연히 판사가 될 수 있고요. 지금 경력 판사만 뽑고 있기 때문에 사법연수원 나온 사람이나 로스쿨 나온 사람이나 변호사로서 뭐 경력을 이렇게 쌓아서 경력 판사로 지원을 해서 시험을 봐서 임용이 되는 뭐 그런 시스템입니다. 아까 우영우가 원래는 판사가 될 수 있댔잖아요. 근데 이게 점수가 높으면 무조건 판사가 되는 건 아닌 거죠? 판사 시험이 있어요. 근데 그 판사 시험이라는 게 결국에는 로스쿨 내에서 치는 시험이랑 비슷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서울대 로스쿨에서 1등한 사람이라면은 당연히 잘 치겠죠. 그리고 로스쿨 성적도 어느 정도 반영이 될 거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판사가 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보이고, 사실 지금은 이제 판사가 아니더라도 그 재판연구원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법원에 가서 판사들이 판결문을 쓰는데 도움을 주는, 초안을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재판연구원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지원했어도 됐을 법한 그런 캐릭터거든요. 성적이나 이런 걸 봤을 때.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변호사로서의 꿈이 있었기 때문에 어릴 때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 할머니가 너는 변호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 말을 들었기 때문에 변호사로 계속 지원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갑자기 판사 얘기가 나와서 좀 궁금한 게, 네. 아까 그 판사는 대부분 성적이 더 좋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것 같은데요. 네네. 뭐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궁금한 게, 판사는 어찌됐건 공무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변호사는 내가 능력만 좋고 거대 로펌에 가면 돈을 엄청나게 벌 수 있잖아요. 그러면 변호사가 좀 더 당기지 않나요? 그래서 옛날에 이제 저희 때도 아니고 저희 때도 이제 경력이 필요했었으니까요. 저희보다 조금 전에 그때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도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대형 로펌보다는 판사로 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재판 연구원 가는 것보다는 대형 로펌 가는 비율이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그게 이제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뭐 개개인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겠죠. 네. 아니, 판사는 공무원을 떠나서 상당히 엄청난 명예? 그쵸. 명예, 뭐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뭐 공부로 할 수 있는 직업의 끝판왕? 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재판연구원은 그리고 임기가 짧아요. 계속 재판연구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정확히는 지금 모르겠는데 2년인가 3년 이 정도 임기밖에 못해서, 그거 지나면은 어차피 또 다시 변호사로 나와야 되고, 예,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럼 재판 연구를 하면 어찌됐든 또 하나의 그 스펙이 되겠네요? 스펙이 되고 판사 되는데 아무래도 유리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죠. 예. 그럼 변호사님, 이렇게 변호사도 들어봤고 판사가 되는 법도 들었는데, 로스쿨생들이 검사는 아예 못 되는 건가요? 아니요. 당연히 이제 지금은 로스쿨 졸업하고 검사가 됩니다. 검사는 꼭 반드시 경력이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로스쿨 졸업하면서 바로 검사가 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럼 검사는 또 어떻게 뽑냐 궁금할 수 있는데, 검사는 로스쿨 나오면서 바로 할 수도 있고, 경력 검사도 일부 뽑고,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러면 성적이 좋은 사람은 네. 판사, 검사, 변호사, 내가 갈 수 있는 길이 더 포지션이 많겠네요? 포지션이 넓죠. 포지션이 넓고 여러 개를 동시에 지원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대형 로펌도 합격하고 그 상태에서 판사 지원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 판사가 바로 됐을 때는 네. 아니면 검사 지원을 하거나 그런 식으로 하다가 최종 결과를 보고서 결정하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옛날에 우리 대학 갈 때 서울대도 지원하고 연고대도 지원하고 뭐 그런 개념이죠. 뭐. 근데 우영우는 판사는 그 이제 경력직 때문에 안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왜 검사는 도대체 안 했을까요? 검사는 제 생각에 성향이 안 맞아서 그랬던 게 아닐까. 우영우 같은 경우에는, 우영우는 어쨌든 장애를 가진 그런 캐릭터고, 변호사로서 이제 실질적으로 사람들에게 정말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강한 것 같아요. 뭐 나중에 이제 2편, 3편 이렇게 가다 보면은 나는 의뢰인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인가, 그런 고민에 빠지고, 그리고 나는 깍두기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같이 있으면은 우리 편이 힘이 약해집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변호사 사표를 내거든요. 아마 그런 점을 이제 생각해서 나는 변호사를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하지 않았을까. 저희 때도 성적이 좋다고 해서 무조건 판사 검사를 하진 않았어요. 변호사로 바로 가신 분들도 많이 있었고, 네,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저도 재밌게 보고 있고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보시다가 우영우 이 드라마 현실이랑 맞나요? 이런 거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아니면은 로스쿨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변호사, 판검사 아니면 공공기관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진로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은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